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086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68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장 초반이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강달러 기조로 원달러 환율 흐름이 불안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됐는데요. 하지만 이 장 막판에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경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 중에서 현대위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2분기 실적 역시 최근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요. 매출액 2.1조 원 예상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년 대비 0.3% 증가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268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31.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 부분에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좀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현대차 그룹의 중국에서의 부진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UV 및 고급 차량의 높은 채택률로 인한 사륜구동의 채택률로 인한 확대, 그리고 엔진 사업 물량 확대,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달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월별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반기 중국의 내수 확대 기대감으로 연결되면 현대 기아차 역시 중국에서의 좀 반등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위아 동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의 부진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하반기에 좀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잘 되는데 지금 부진한 부분이 하반기에는 개선될 조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5만 1,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라인 4만 6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11일에 주셨던 화천기계 4.34%, 그리고 신일산업은 0.9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월 5일에 주셨던 미스터블루가 눈에 띕니다.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추천을 해주신 지 약 2주가 지났는데 이제 벌써 수익률이 90%가 넘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8일에 주셨던 파마리 서치 프로덕트는 1.3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아우딘 퓨처스와 서울옥션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신일산업 1%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화천기계는 4.34%, 3위에는 베뉴지 올라와 있습니다. 5.4%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파세코 올라와 있는데요. 18% 넘는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미스터블루 올라와 있습니다. 7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9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이미 수익률이 두 자리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5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11.35% 가져가고 있고요. 하이트 진로는 이 5월 14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 12%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윈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5%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서젠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6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5.95%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한송네오텍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22%를 넘어섰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반종민 소장의 SG 세계물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6%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하체기위원회 한양디지텍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9%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6위에도 역시나 하체기위원회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고요.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한정민 팀장의 진양화학이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0%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이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1%에 가깝습니다. 네, 수익률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를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86%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D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8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미스터블루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바로 1위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섭 소장님께서 7월 5일에 미스터블루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90%가 넘었고요. 목표가 8,0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목표가를 한 15,000원으로 하도록 네. 네,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한번 잡았습니다. 그렇죠.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8위까지 나와 있나요? 8위까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원샷 네, 그래도 한 개가 1위잖아요. 네. 예, 원샷 원킬로 그냥 월등하게 하나를 대단한 수익률로 기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지금 이게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지금 일단 동시호가 상한가인데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점 상한가인데 이거 지금 단일가 매매인데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10분 동안인가 5분 동안인가 그 모아가지고 한 번씩만 결제가 돼요. 근데 상한가를 갔어요. 금요일 날. 그 와중에 그거를 제한해 놓은 거는 덜 움직이게 하려고 과열을 낮추려고 하는 건데 네. 단일가 매매를 하면서 상을 보내는 초강세를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플레이 위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플레이 위드가 한번 거래 정지까지 당하고 네. 왜냐면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상패를 당하려고 거래 정지 지금 당한 종목들 있잖아요. 안타까운 종목들 지금 팔지 못하는. 근데 이 거래 정지는 지금 기업이 안 좋아서 상패를 당하려고 거래 정지를 당한 게 아니라 상한가를 너무 많이 가서 거래 정지를 하루 당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약간 실제로 꺾였어요. 그렇죠? 플레이위드는 거래 정지 당하고 뭐 단일가 매매도 하고 해서 살짝 꺾였는데 그때 그 미스터 블루는 계속 약했고 그때 뭐 23% 가고 상한가를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그 종목이 하나 있었고 그 테마가 여기 게임 테마가 하나 있었고 그 두 개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시장이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때 말씀드린 게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바이오 계속 제가 욕하면서 이거 두 개 뭐 테마 요런 거밖에 없다. 그때 그래서 근데 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1등주를 가리는 거다 하면서 여기서는 플레이 위드가 1등주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를 후발주로 봐야 된다고. 대신에 플레이 위드가 어떤 시세가 아주 끝나가지고 뭐 내리막을 걷지 않는 이상 미스터 블루는 계속 갈 수 있다고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플레이위드가 시세가 약간 주춤하지만 그 밑에서부터 올라온 이 강력한 시세가 꺾이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가 지금 후발로 오히려 더 강하게 가고 있고 지금 지난주 상한가로 지금 어디를 뚫었냐면 2015년도 7월 달 그렇죠. 2015년도 7월 달 가격을 뚫었어. 이때 173.75%가 올랐어요. 한 달에 이때도. 근데 여기를 지금 살짝 뚫었거든요. 여기를 뚫으면은 이제는 없어요. 미스터 블루 위에가 없어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때 이후로 그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다 물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 4년 동안
그 지겹게 이제 끌어와서 만약에 만 4년 동안 버티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갑자기 계좌를 열받아서 폐쇄를 했다가 지금 다시 열었을 거예요. 다시 개설을 하거나 개설하는가 열어가지고 폈는데 내 본전에 오니까 빨리 팔고 싶겠죠. 근데 그 심리를 이기고 매물대를 뚫었다는 거는 지금 위가 완전 뚜껑이 열려버려서 이대로라면은 뭐 지금 탄력을 받아서 한참 더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를 대체하려고 게임주들이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미스터 블루는 좀 거침없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한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두각을 확실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조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5월 29일에 한송네오텍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22%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송네오텍은 OLED 제조 공정 중 핵심 공정인 유기물 증착 공정 관련된 파인 메탈 마스크 장비, 검사 장비, 주력 제품으로 방막 봉지 공정과 모듈 공정 관련 장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중국의 OLED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중국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큰 실적과 수주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간의 거래 5%를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호선이 강력한 저항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할 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2025원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는 다시 이평선 부근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과 수주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석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계속 그 코스피 코스닥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왜냐면 코스닥은 바이오, 바스닥으로 지금 완전히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이렇게 맞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여론 정말 안 좋거든요. 지금 그 정부 막 다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정부가 공인한 시장에서 들어왔더니 바이오주들이 사실 영업이익도 안 나는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뭐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시켜줬는데 계속 뭐 이런 사태들이 연이어 터지니까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한 가운데 게임주가 좀 반등을 하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거래소는 오늘은 또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하네요. 저번에는 뭐 자기네들이 옴질리교에서 했던 뭐 사린가스를 뭐 우리나라가 뭐 그거라며요. 반도체 가스를 수입한다고 해놓고 그걸로 사린가스를 수입해서 뭐 북한을 통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테러 국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이렇게 지금 테러 국가가 돼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 우리나라한테 거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나라를 테러 국가로 임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런 거를 핑계로 내세워서 뭐 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건데, 겉으로 상당히 좀 치졸하고 기분이 나쁘게 하는 거죠. 그냥 정말 너네 반도체가 크는 게 싫다. 더 이상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그런 걸 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일본 갔다 왔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말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쵸? 뭐 일본 업체들한테 뭐 타진을 해본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양대 시장이 오늘도 사실 지금 다우나스닥, S&P 500 뭐 다 미국 시장이 천장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동시효과에서 거래소 지금 사실 폭등해야 되는데 거래소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코스닥은 거의 그냥 뭐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미국 시장이 천장을 뚫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할 게 테마주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 이거 보시면 쉽지가 않잖아요. 시초가에 이미 떠서 시작했다가 그걸 잡으면 바로 물리고 다른 게 뜨는데 그 다른 거를 띄우는 거는 세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참 리딩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도 바늘구멍 통과하기 장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좀 자신이 없으면 좀 물러 있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면 지금 조금 하려다가 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위주로 탄력 있는 거 위주로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은 그런 우리나라 시장의 어려움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경우에는 2080선, 코스닥도 68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기점으로 하지만 조금씩 회복세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내보내면서 뉴욕 증시가 금요일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변동성이 큰 장이 예상됩니다. 일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중국의 GDP가 발표됩니다. 또 목요일에는 우리의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제대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파란불 켜내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0.65%의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46,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74,700원대 거래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내달 23일에 갤럭시 노트 10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5%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38,2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0.3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3만 9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셀트리온 강보합권 18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 좀 이 순위의 변동이 있죠. LG화학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SK텔레콤이 이 8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0.38%의 강보합권 2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1%대 급락하면서 출발합니다. 4만 4천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 함께 살펴보실 수 있고 9위권까지 밀렸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0.4%의 강보합권 23만 8천 원에 거래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엇갈립니다.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권 208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강보합권 68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현재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대부분 안 갑니다. 신라제는 2% 가깝게 빠집니다. 4만 5천원대 이탈한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CJ ENM은 0.5%의 강보합권 1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현재 헬릭스미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는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까지 빠지면서 이제 19만 원 선마저 이탈이 됐습니다. 18만 원 선까지 내려왔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메디톡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41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대 급등세로 출발합니다. 이제 7만 원대 회복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새롭게 내놓은 신작의 시청률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상승세 띄면서 출발합니다. KMW 오늘도 2%대 급등세 나옵니다. 4만 9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SK머티리얼즈 9위권 지켜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6만 원대, 그리고 휴젤이 이제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1%대 급락세 나오고요. 37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소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그 장이 답답하니까 시원하게 사이다라도 마시자고 롯데칠성을 준비했는데 지금 너무 열받잖아요. 미국 시장은 천장이 뚫렸는데, 그쵸? 지금 박스권 천장이 뚫려서 되게 기대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혹시나 미국 시장이 천장을 뚫어줬으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지금 그 반도체 규제니 뭐 이런 거 안 좋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역시나 지금 그 거의 뭐 껌딱지처럼 그냥 제자리 완전 0.00이에요. 지금 거래손 퍼센트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이 지금 터줏대감 같은 종목들 있죠. 그냥 안정적이고, 이게 뭐 당장 내일 아침에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내일 아침에 망할 것 같잖아요. 막 바이오 같은 거 지금 너무 불안하시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막 대형 제약사부터 대형 바이오 회사들까지 지금 무슨 막 다 압수수색 수사를 당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바이오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런 종목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리고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지금 이 그 탄산음료의 청량감을 굉장히 강조하는 아이돌을 그 마케팅으로 그 광고 모델로 내세운 그런 음료 광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백투더 베이직 같이 원래 그냥 되게 다양한 음료가 나오다가
이제 지금 마케팅을 보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광고들 많더라고요. 칠성사이다, 뭐 한타 이런 것들도 보니까 다 그런 식의 광고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청량감이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첨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그냥 시원한 거 딱 청량감. 뭐 탄산수가 유행한 것도 그런 거고 뭐 지금 그 탄산수 시장이 또 어느 순간 컸는데 롯데칠성의 또 트레비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롯데칠성은 탄산으로 그 어떤 청량감으로 폭염을 그 이겨낼 수 있는 음료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장마가 이대로 끝나는 것 같지 않나요? 장마가 왔는데 보니까 남부지방에 조금 비 와서 뭐 프로야구 경기 막 취소되고 이런 거 빼고는 사실 장마다운 장마가 물론 저런 홍수 같은 게 안 나서 다행이에요. 뭐 예전에 뭐 그 10여 년 내로 생각을 해보면은 막 홍수가 나서 되게 피해를 많이 입고 막 가재 도구들 막 다 물에 젖고 이런 일들 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뭐 기억나는 게 뭐 루스사도 있었고 매미도 있었고 그런 게 안 와서는 다행이긴 한데 또 다른 걱정은 이제 마른 장마가 오다 보니까 이제 또 막 가뭄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음료 시장에서는 이제 마른 장마가 오고 가뭄이 오면은 막 더 텁텁하거든요. 지금 사실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기가 없으면은 사실 버티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등에 막 땀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런 음료 회사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그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참이슬 가격을 인상한 뒤에 롯데칠성도 결국 따라서 인상을 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류 부분하고 탄산 부분이 다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배달앱 시장들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탄산 그 음료 시장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요즘에 배달이 더 다양해지고 있죠. 뭐 SSG도 새벽 배송을 시작하고 지금 막 전쟁이에요. 이제는 하루 배송에서 이제 뭐 당일 배송까지 하고 막 새벽 배송까지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막 쉽게 배달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음식 배달을 할 때 당연히 뭐 탄산음료가 껴갈 테고 대부분 콜라 아니면 사이다일 거예요. 한국 코카콜라 아니면 롯데칠성인데 탄산음료는 양대 산맥인데 우리가 LG생활건강은 사실 화장품 비중 그런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거고 롯데칠성은 아예 음료가 거의 그 주력이죠. 그래서 롯데칠성 한번 그 더위에 사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달에 좀 하락을 해서 이동평균사들이 다 모여있는 라인까지 왔거든요. 지금 10개월, 20개월, 120개월 선, 이 다 뭉쳐져 있는. 이게 지금 60개월 선을 뚫으려다가 못 뚫고 지금 밑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60개월 선 하나 있고, 밑에는 3개의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자, 어떤 게 더 강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3개가 뭉쳐있는 게 더 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2007년, 8년도에 지금 이 금융위기 때도 여기를 깨지 않았거든요? 지금 금융위기가 아닌데 롯데칠성은 나쁘지가 않은데 여기를 깰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는 지금 적극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15만 원,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스턴 EMT입니다. 지금 요즘에 주위에 둘러보시면은 막 그 여름인데 이제 막 먼지가 엄청 나는 재건축 공사장들 많이 있어요. 근데 막 거기 폐기물 엄청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위에 저거 무슨 뭐라고 하죠? 위에 올라가서 굴삭기가 막 파내고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야금야금 파내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막 먼지가 엄청 나고 폐기물이 나는데 저게 과연 제대로 폐기물을 처리가 될까 지나가면서 그 동네 주민들은 이런 의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선 ENT 같은 이 폐기물 처리 업체 할 일이 많아진다. 왜냐면 그런 주위에 재건축이 많아지는 추세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감시의 눈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지나가다가 바로 비산먼지나 이런 거 날리게 되면은 굉장히 코를 막고 미세먼지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저런 것들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이슈화가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나섰고요. 불법 폐기물을 이제 앞으로 그 단속을 강화해서 잘 처리를 하겠다 이랬고 그러니까 폐기물 매립장을 제대로 갖춘 업체들 이 수주를 많이 따낼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이 제한된 상태에서 폐기물은 증가를 하니까 폐기물 매립 단가는 상승을 한다.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선 ENT가 폐기물 매립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지금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인선 ENT가 19년도 4월달, 이번도 4월달에 강하게 2004년부터 이어져 왔던 매물벽을 완전히 뚫어버렸는데 지금 3개월 연속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가장 좋았던 거는 여기를 강력하게 이때 갭 상승을 뚫었고 시세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45.08% 고가상으로 상승하면서 뚫었거든요. 사실 이런 강력한 상승 아니면 이거를 뚫기가 힘들죠. 왜냐면 매물이 거의 15년치 매물이거든요. 항상 매번 좌절됐던 어떤 그 스포츠로 따지면 항상 그 금메달 바로 앞에서 자꾸 좌절되고 해서 너무 지칠 법도 한데 그걸 드디어 뚫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위에서 이제 조정을 마치고 그렇죠? 이 장기적인 매물벽을 그 지지선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 밑에 20개월 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지지를 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018년도 말에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2018년도 말에 갑작스럽게 무슨 아래 공포니 이러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20개월 선을 안정적으로 타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깨졌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계기가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없다고 이거 블랙스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다 백조는 흰데 검은 백조가 잠깐 나타나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치는 거죠. 왜냐면 멍군 장군이 된 거예요. 이거는 급락 급등. 그러니까 이건 1대1이 된 거기 때문에 없는 걸로 치면 2014년부터 20개월 타고 자연스럽게 오고 있는 거죠. 아, 갑자기 간지럽네. 그래서 20개월 선을 지지라인으로 해서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나 싶고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마지막 조금은 M+입니다. M+는 지금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탄력 있게 2019년 초반에 못 갔었어요.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에서 조립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업체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갔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아무리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도 결국 전기 자동차 일단은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의 ESS 그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가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뭐 크게 올라가기가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이 가장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큰 지금 그 시장은 자동차, 전기자동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뭐 전기자동차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물질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오르곤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물질 업체가 조금 더 중심적이고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시스템 업체가 움직이겠죠. 보면은 2014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제조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 파우치형 2차 전지에 특화되어 있고 매출 비중이 중국이 80%. 이런 지금 스타일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M+가 17,000원 부근에 와 있는데 17,000원 부근이 어디냐면 2017년과 2018년에 다 그 바닥이 17,000원에서 이 밑에 보면은 13,000원 요 부분이에요. 2018년에 이게 또 똑같죠. 아까 전에 18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인선 ENT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의 문제가 있고 시장의 문제가 있는데 만약 시장의 문제고 기업의 문제가 없다면 시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기업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만약에 기업이 굉장히 만약에 속으로 골마 있다면 시장이 회복이 돼도 기업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외부 변수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이라면 바로 회복이 되거든요. 인서니엔트도 그랬고 M+도 마찬가지예요. 18년도 10월 달 이때부터 갑자기 또 뭐 아래 공포니에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다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탈됐는데 그 이탈된 게 기업 내부가 골마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 변수 때문에 순간적인 거라 단기적인 거라면 그걸 그냥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M+는 그런 문제로 같이 엮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왔기 때문에 17,000원 부분 이 부분에서는 좀 반등을 해서 지금 다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박스권 크게 보면 15,000원에서 35,000원 이런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아요. 중간 부분은 요 정도 25,000원에서 30,000원 요 중간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요 정도 반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손절가 16,000원, 목표가 2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롯데칠성, 인선 ENT 그리고 M+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동사는 1996년에 전자의료기기 및 생체 신호 측정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체성분 분석기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체성분 분석기는 국민보건과 관련된 장비로 주요 고객인 병원은 유명상포를 선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규 업체 침투가 어려우며 일단 확보한 시설 시장은 안정성이 높습니다. 동사는 해외 법인으로 미국, 일본,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네덜란드에 진출해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매출액, 기준 시장 기대치 부합하는 실적 예상 측면입니다. 동사는 2분기 매출액은 286억 원으로 13.4% 증가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전문가용 인마디가 미국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가 전년 대비 12% 증가 기록한 것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7억 원으로 1.3% 전년 대비 증가, OPM 23.3%로 전분기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 마켓 확대를 위한 직접 영업 전략 본격화 침평입니다. 동사는 이미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 시장 침투율은 5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법인화에 성공한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은 매년 약 20%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3대 법인의 지역 수준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제품은 고마진 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 고객이 B2C가 아닌 B2B로 병원, 피트니스 클럽으로 가격 저항이 낮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고객은 동사의 제품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 PT, 건강검진, 한약 처방 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부위별 임피던스 값을 직접 측정하여 경험 변수가 없어도 가장 정확하게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체성분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각화 전략으로 포트폴리오의 확대입니다. 동사는 의료기기 영역으로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럽 고혈압학회 임상시험을 통과한 혈압계 본격적인 해외 판매도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제품인 인바디 밴드, 인바디 다이얼, 인바디의 밴드를 통해 확보한 해외 네트워크는 활용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IA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개발, 설계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93년 8월에 설립된 반도체 설비 전문 기업이며 2000년 4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모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결 종속회사를 통해 전력 반도체 및 모듈 자동차 전장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모듈 52.44%, 반도체 16.99%, 용역 14.77%, 기타 15.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고전력 모듈을 현대 기아차 신규 모델의 공급으로 수익성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측면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고전력 모듈, HPM 하이 파워 스위치 모듈은 전력 제어기, DMB 모듈 등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HPM은 MDPS의 모터로 입력되는 고전압 분류로 부분을 제어해주는 모듈입니다. 2019년 1분기부터 현대 기아차 향 D 세그먼트 신규 차량의 양산 공급을 시작하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약 23만 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시그먼트 신규 차량이 약 17만 대 분량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현대 기아차 HPM 공급 비중은 C+D 세그먼트 차량 비중은 61%에 달하며 해당 세그먼트 차량이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등 고객사의 주력 볼륨 모델을 감안하여 매출이나 수익성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반도체 국산화로 HPM 관련 추가 매출이 예상 증가 측면입니다. HPM 공급 확대와 연계한 추가 매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HPM은 6개의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이를 모두 수입하였으나 2017년 동사의 관계사인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상용화 과정을 거쳐 연 200만 개의 HPM이 공급될 경우 1200만 개의 전력 반도체가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약 6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현지 협작 법인 설립 본격화 측면입니다. 동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진출하기 위해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중국 광소성, 장가시의 합작으로 자본금 1,700원으로 규모의 IEA 반도체 기술 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최근 지분율을 6.4% 늘렸습니다. 중국 현지 법인이나 고객 대상으로 디아이오드, 모소프트, IGBT와 같은 전력 소재 개발 및 생산이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합작법인 염성 IEA 유한공사는 설립에 565억 규모의 주식을 전량을 현물로 철저하여 합작법인 51.61%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염성 IA는 기술 용역 개발을 제공하고 3년간 2,100만 달러의 규모의 기술 개발과 용역비를 수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80원, 손절가는 615원 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인바디 그리고 IEA 만나보고 왔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기관이 7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좀 관심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IE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현지 합작 법인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노바렉스입니다. 동사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OEM, ODM 생산 판매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대 35건의 개발 인정 원료를 등록했습니다. 건기시 시장에서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개발 인정 원료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경쟁력인데 동사는 업계 최대 개발 인정 원료를 인증 테스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미, GNC 및 호주, 블랙 모리스와 함께 독점 위탁 제조업체와 성장된 바에 있어 건강기능식품과 선진국가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동사는 자사 브랜드 없이 B2B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 안정적이며 가파른 성장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제품 품질 이슈가 없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와 국내 최대 개발 인정 원료를 보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인정 등록권은 35건, 국내 특허는 18건, 해외 특허는 7건으로 미국 NDA 고시권은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산학공동연구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소 등이 정부 출원 연구소와도 활발히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 증설로 2020년 캐파 2배 증가 측면입니다. 시장 확대의 선제적 대응으로 캐파를 증설을 단행해 내년 연말 1,500억 원 규모의 매출 규모의 공장 증설이 완료되어 매출액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기존 캐파인 1,500억에 도달했으며 적절한 시점에서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공장 증설로 공장 자동화율이 34%에서 80%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률도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총 22건의 신규 개발 인정 원료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내 시장 내 ODM, OEM 1위의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매출 1,426억 원, 영업이익 163억 원을 달성 예상 측면입니다. 2019년 매출액은 1,4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8% 증가, 영업이익은 1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은 수주량 증가와 해외 진출에 따른 것으로 추가되는 수주를 대비하기 위해 내년 연말 생산 목표로 5송의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신규 개발 인정 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내 선도 지휘자를 지휘할 시장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플레이 위드입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신희석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도권이 미스터 블루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플레이 위드를 버리고 미스터 블루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블루 오늘도 지금 30분 사이에 한 번씩만 단일가 매매로 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9시 반에 또 나올 텐데 더 지금 11,000원 이상으로 9시 반에 찍힐 것 같거든요. 그 지금 이제 플레이 위드는 셈코 같은 어떤 그 시기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셈코 같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정점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락을 시작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던가 아니면 뭐 그 정점에서 잘 파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또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셈코처럼 이렇게 꺾여서 뭐 한 요 정도 급은 내려가야 이제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등 뭐 절반 정도 하라 그러면 반등 나오고 또 이제 밑에 어느 정도 하라 그러면 반등 나오고 이러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셈코처럼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이제 꺾여서 거기가 이제 저항선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됐잖아요. 셈코는 이제 11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11선, 플레이드가 11선 위에 있는데 이게 깨지면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이게 저항선이 되면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플레이드는 지는 해고 미스터 블루는 이제 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MD입니다. 이 MDMP를 흡수 합병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후에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최낙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메가MD는 메가스터디 교육 계열 회사로서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흡수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낭비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경영 효율성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2060선을 쌍바닥을 지고 오늘 갭상승을 해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이미 1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2605원 선을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는 다시 조정 구간을 거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2605원 선을 돌파할 경우는 기존의 저항선 부근이었던 273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4,20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13,000원대로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월트 디즈니가 완전히 지금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 영화판을 보시면 계속 이제 디즈니 영화가 내려오면 디즈니 영화가 올라오고 디즈니 영화가 내려오면 디즈니 영화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다 디즈니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알라딘 역주행하면서 1000만 가버렸죠. 갑자기 늦게. 근데 바로 또 라이언 킹 개봉 하거든요. 17일날. 그 개봉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금 막 책 사면 알라딘 그 요술램프 지니 요술램프 줘요. 그 뭔 얘기냐면 그걸 다 사게 돼요. 원서스 멀티유즈 그거 하는 거거든요. 오로라 유후와 친구들이 대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IR 자료 메인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보면은 여기도 그거를 꿈꾸고 있잖아요. OSMU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원소스 멀티유즈. 그러니까 마블도 마찬가지고 마블도 디즈니인데 어쨌든 간에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산다. 그 개념이잖아요. 아이언맨을 보면 아이언맨 피규어 사달라고 조른다. 그 비싼 거 다 산다. 그거 지금 피규어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나에 5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배트맨 카가. 그리고 지금 그 유아 친구들 또 넷플릭스에 반영된 다음에 노리는 게 바로 유아 친구들 그리고 또 신비 아파트 이런 거 사는 거.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토이 플러스라는 거를 지금 그 운영을 하면서 그 다리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핑크퐁 아기상어 양치놀이부터 뭐 쫙 만들죠. 핑크퐁 아기상어 양치놀이랑 뽀로로 변기놀이가 아이 생활습관 양대 산맥 장난감이에요. 양치랑 변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든다. 그리고 부동산 같이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건 초창기 때부터 얘기 나오고 있던 거예요. 주요 그 부동산이 가치가 워낙 높아서 PBR이 성장 주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키즈 관련주는 굉장히 유망하다. 왜냐면 이거를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자기가 아버지 세대 갔을 때도 또 똑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지금 당연히 익숙하니까 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로라 연봉을 보시면 넘실넘실 되면서 제2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라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을 때 사서 저는 엔터테인먼트주 정도의 시총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JYP나 SM처럼 1조를 간다. 그러니까 오로라나 삼성출판사는 지금 1조를 가기 위한 굉장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키즈 관련주를 아기를 키우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정말 그 장성한 어른 같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서진 시스템 추천해 주셨습니다. 7월 9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1.39%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출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통신장비 부품 매출 증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통신장비 부품 매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2분기에도 사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간 실적 성장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상용화가 시작된 국내 5G 서비스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미국향 일부 물량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5G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분에서 매출까지 선순환이 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올해 한 900억 정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아마 3분기부터 지금 관련 매출이 좀 급성장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이제 발표되겠지만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1,000억에서 56억 정도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나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즐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종목은 이제 S오일입니다. 사실 동사에게 좀 악재가 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도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2분기 영업 실적 같은 경우는 122억 원을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정제 마진의 경우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악세인 가운데 분기 말 유가 하락으로 재고 평가 손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좀 적자 전환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석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된 설비 정비 보수가 7월까지 좀 진행되면서 기회 손실이 좀 발생하였고요. 중국 PX 이제 생산량 증가 수배료가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배당 또 예년 대비해서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7월 들어서 정제 마진 반등세가 뚜렷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이제 중국 및 미국발 공급 축소로 당초 우려보다 정제 마진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도 2분기를 저점으로 지금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1,911억 원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IMO 2020 대비해서 정유 제품 재고 축적 수요 같은 경우는 3분기 말부터 가능해지면서 정제 마진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PX 정기 보수 종료 후에 정상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프로필렌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로 갈수록 IMO 효과 등으로 인해서 디젤 중심 수요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배당금 관련해서도 상반기 저조한 영업 실적과 어떤 다수의 설비 어떤 정기 보수로 인해서 반기 배당을 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IMO 2020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설비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연말 배당금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악재가 좀 많긴 하지만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이제 화학 부분 마진을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6월 20일 이후부터 꾸준하게 좀 기간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상당히 저점 매수 구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들어가서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4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 약보합권 2080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9시 5분경에는 8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약 20분 만에 10포인트 정도 빠지는 등락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일단 거래대금은 많지 않습니다. 기관이 2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161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개인이 2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받쳐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최근 20일간 20%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74,8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은 1%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6,000원대 이탈한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는 나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에 대한 충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은 강보합권 18만 9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한 20분 전쯤에는 상승세 띄면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락 전환이 됐고요. 0.6% 가까운 하락세 34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차와 함께 하락세 나타냅니다. 0.6%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신한지주, 포스코 여전히 8, 9, 10위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는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3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4%의 약보합권 67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가가 고가입니다. 9시 1분경에 682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의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76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락세로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하락세 이끕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폭이 좀 큽니다. 4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5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납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0.76%의 하락세, 그리고 CJ E&M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제는 점점 더 하락폭 키워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44,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16만 9,2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1%대 강세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다시 1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일단 메디톡스와 휴젤 오늘 보톡스주 다들 빠집니다. 메디톡스 1% 가깝게 빠지면서 4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된 모습입니다. 7만 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KMW 오늘도 강세 나타냅니다. 장중에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1%대 강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4만 8,850원에 거래됩니다. SK머티리얼즈 여전히 9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휴젤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3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 1,17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 바이오 종목 중에서 올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올릭스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일단 올릭스는 RNA, 우리가 이제 리보헥산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RNA와 관련된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어떻게 국내 상장사 중에서 어떤 선두 회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런 RNA를 갖고 이제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전 물질이라는 것은 DNA, RNA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유전 정보를 차단해서 보다 원천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RNA 치료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릭스에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눈과 관련된 그 치료,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황반 변성 그 치료제와 관련돼서 프랑스 그 티라사로부터 807억 정도 기술 수출을 지난번에 한 그런 그 계약도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그 RNA 관련된 이런 치료와 관련돼서 이제 올릭스에서 눈과 관련된 여러 이제 치료제에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를 현재 그 파이프라인에 두고 있는데 3개가 안과 관련된 어떤 적응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든가 망막색소 변성증 개발증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 황반변성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시력을 잃게 되는데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신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비대 흉터 치료제라든가 특발성 폐소미화 치료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신약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약으로서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RNA의 방식을 통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상 전 단계라든가 임상 1상, 2상을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기술 수출을 통해서 많은 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요. 작년에 그 RNA 치료제가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그 스핀라자라든가 엘라일롬의 그 신약이 승인되면서부터 이제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한 800개 이상, 올해 보면 거의 1000개 이상이 이런 RNA와 관련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앞으로는 이런 RNA와 관련된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세계 시장에 맞춰서 국내 이제 올릭스가 선두 회사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9,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샘플러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좀 크게 활약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이 출발 증시 와이드로는 처음이세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년 만에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7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개장 방송을 상당히 좀 오랜만에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그래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보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한 번쯤은 주 초반에는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그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해외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미국의 3대 지수가 그 고점권역을 지지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상단권역에 좀 걸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확대해서 보게 되면 거의 상단권역까지 다 왔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3대 지수 중에서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권역에 좀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 부분들이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지지가 돼주는지 넘어서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경계성 매물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 이번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7%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7월 달 들어서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의 외국인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매수를 했습니다. 9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었었는데 7월 달 정도의 이 수급적인 부분들, 토탈적인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약 7천억 정도의 매수 우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초에는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주 후반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기업들 자체가 지금 여전히 EPS 증가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가장 이 상승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은 실적이 좀 좋은 그런 기업들, 섹터들 혹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 2차 전지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5G, 반도체 장비, 즉 IT 쪽 섹터 위주로의 투자 전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뭐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게임주들이나 이런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큰 대세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IT가 주도될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장 전략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사보면 될까요?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 5G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은데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RF텍이라는 기업이에요. RF텍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 RF텍이 무선 충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5G 안테나 모듈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투자자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신규 사업이죠. 히알루로산 필러에 대한 부분들 신규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5G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필러 시장에 대한 확대,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신규 사업까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라면 RF텍이 적자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적자 기업은 아니었고 계속적으로 좀 역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2017년도 때에 104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18년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실적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와 매도 반복되고 있는데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상당히 좀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6월달 이후를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이 약 38만 주 정도, 기관이 약 한 108만 주 정도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6월 달에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 시기가 이런 식의 상승의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장전에 원고를 좀 보내드렸었는데 8,6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저점이 8,600원을 좀 찍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8,600원 부분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전고점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신고가의 흐름들이고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12,000원 정도대의 목표가까지 잡아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좀 러프하게 7,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과 종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댕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